문제 15는 이제 콜옵션, 풋옵션의 로우에 대해서 다루는 문제죠. 일단 옵션에서 로우는 기호는 이렇게 기호 자체가 로우고, 그다음에 옵션을 무이험 이자율로 편미분을 해준 값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옵션이 무이험 이자율에 대해서 얼만큼의 민감도를 가지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물음 1번 먼저 보면은 콜옵션의 로우가 행사가 곱하기 잔존만기 곱하기 2의 마이너스 r 곱하기 잔존만기승 곱하기 nd2로 주어진다고 공식을 줬죠. 근데 t 같은 경우가 현재 제가 만기를 다 1년으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x 2의 마이너스 r 승 rf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nd2가 됩니다. 문제에서 등가격 콜옵션에 이거를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데 계산을 해주면은 등가격 콜옵션은 지금 행사가가 10만원이니까 10만 곱하기 0.9512 곱하기 ND2가 지금 계산을 따로 해줘야 되는데 ND2 계산을 해주면은 0.15 나오거든요. 그래서 N 0.15 곱해주면은 5596 곱해지니까 5329가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 밑에 물음을 풀어야 되는데 동그라미 1번 푸콜 페러티를 통해서 등가격 풋옵션의 로우를 구해보래요. 푸콜 페러티식 보면은 현물이랑 풋옵션 매입은 콜옵션 매입과 무이험 이자율의 차입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이선복리 하에서 이렇게 표시를 하니까 연속복리로 들어와 주면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푸콜 페러티의 모든 각 항들을 RF에 대해 미분을 해주면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관계가 없으니까 0이 되고요. 얘는 풋옵션의 로우, 얘는 콜옵션의 로우. 그 다음에 이거 미분 이 함수를 미분을 못해도 상관이 없는 게 제가 아까 전 문제 살펴보면은 그 힌트로 이거 미분하는 법을 제시를 해줬어요. 그거를 또 똑같이 이용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를 바로 저희가 이 수치를 구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구해줘도 되지만은 한번 일반화된 식으로 한번 묶어주면은 이게 콜옵션 로우였고요. 여기서 얘를 빼줘야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 식을 묶어줄 수가 있어요. ND2죠. 이런 식으로 묶어줄 수가 있고, 얘는 이제 앞에 마이너스 붙여주면은 1 마이너스 ND2겠죠. 그래서 X 2 마이너스 RF, 얘는 정규분포의 그 성질에 의해서 N 마이너스 T2가 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는데, 얘로 계산을 한번 해주면은 지금 행사가 10만원 곱하기 0.9512 곱하기 0.4404가 돼서 답이 마이너스 41891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면은 행사가액의 관점에서 이제 얘는 왜 양수고 얘는 왜 음수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는지를 서술을 해보래요. 일단 행사가의 관점에서만 보면은 콜옵션 매수자는 콜 매수자는 만기에 만약에 그 인더머니가 되면은 X를 행사가액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행사가액 지불을 해야 되고요. 풋 매수자는
만기에 X 행사가액을 수취를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만약에 무이혼 이자율이 오르면은 콜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 행사가액 지불의 현재 가치가 이렇게 산정이 되잖아요. 여기서 RF가 오르면은 이 전체 가치는 지불해야 되는 가치가 하락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불액이 줄어들어서 이익이 발생을 하는 구조고, 풋옵션 매수자는 얘를 수취를 해야 되는데 RF가 오를 때 전체가 하락을 하니까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기 때문에 이제 콜옵션의 로우는 양수, 풋옵션의 로우는 음수가 되는 물음이 넘어가서 넷 로우를 구해 본 다음에 기준금리 1% 인하했을 때 가치 변동이 어떻게 될지를 구해보래요. 일단 넷 로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어쨌든 만기약 콜과 풋을 동시에 매수하는 전략을 취했다 보니까 로우 콜, 로우 풋 더한 거를 10,000배 만큼의 로우를 포트폴리오가 갖고 있겠죠. 이거를 구해주면은 113 380000이 되고요. 만약에 기준금리가 1% 인하가 됐다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를 곱한 만큼 포트폴리오 변동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구해주면은 마이너스 113만 3,800원이 되는 거를 쉽게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음 3번, 델타로 중립을 하자고 한대요. 그 전에 이제 땡그라미 1번에서 순수 할인채 한 채 현재 가격과 로우를 계산하라고 하는데, 일단 B, 저희가 그 사채를 B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B의 가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위험 순수 할인채니까 10만원에다가 2에 마이너스 0.05등을 곱해주면은 95120 빠르게 구해줄 수가 있고요. 얘를 통해서 순수 할인채 로우를 구할 수가 있는데, 순수 할인채 로우는 이거겠죠. 그러면은 지금 근데 이걸 보기 전에 B가 저희가 바로 이렇게 값을 가지고 구했지만 B를 이제 RF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해주면은 액면가 10만원 곱하기 E-RF라는 함수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RF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마이너스 10만 곱하기 2에 마이너스 RF가 되니까 얘를 구해주면은 마이너스 95120이 되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2를 미분을 못한다고 해도 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식이냐면은 일단 저희가 연속복리에서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연속복리면은 맥컬리 듀레이션이랑 그 수정 듀레이션이 같다는 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면 2는 자기 자신을 미분하면은 다시 2만 나오기 때문인데, 이 정도 알고 계실 거고, 그러면은 이제 수정 듀레이션의 식을 한번 보세요. 수정 듀레이션은 저희가 마이너스 B를 RF로 편미분한 거에다가 그 처음에 초기값 B0를 나눠주는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미분하지 못하더라도 얘의 값을 B0 곱하기 마이너스 수정 듀레이션으로 구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 B0가 95120이고 수정 듀레이션이 지금 맥컬리 듀레이션 1년이니까 이거랑 같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은 얘가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미분 없이도 재무관리적 지식으로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1번 구했고, 2번 보면은
결국에 델타 로 중립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인데, 현재 토탈 델타랑 토탈 로우를 한번 볼게요. 토탈 델타 같은 경우는 콜옵션 만기약을 매도를 했잖아요. 지금 콜옵션 만기약 매도를 했는데, 콜옵션이 지금 델타가 아까 보면은 D2가 제가 0.15라고 줬잖아요. D1은 0.35겠죠? 역산을 해주면. 그래서 0.6368인 걸 알 수가 있는데, 만기약 매도를 했으니까 만 곱하기 0.6368이 돼서 마이너스 6368이 되고요. 토탈 로우 같은 경우에는 콜옵션 로우가 아까 제가 구해줬죠. 등가격 콜옵션 로우가 53229였기 때문에 53229 곱하기 마이너스 만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5억 3229만 원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위에 부분을 좀 자리가 없으니까 좀 줄이고 할게요.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현물 주식 S랑 B로, 채권 B로, 무이험 채권 B로 얘를 중립을 맞춰주려면은 B는 델타의 영향을 델타가 0이니까 주식으로만 델타 해치를 해줘야 돼서 주식 같은 경우가 6,368주를 매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토탈 로우를 0으로 만들어 주려면은 채권 쪽에서 플러스 로우 5억 3,229만 원을 만들어 줘야겠죠. 근데 지금 채권 자체는 이제 음수의 로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값을 다 나눠주면 55,960개가 되는데 매도겠죠? 그 다음 이렇게 풀면은 네, 끝이네. 이렇게 풀면은 답이 되고, 물음 4번 가면은 물음 3에서 도출된 델타로 중립 패치 전략의 경제적 실질이 블랙쇼즈에서 제시된 콜옵션 복제 포트폴리오가 일치함을 수치적으로 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콜옵션의 로우가 양수인 이유를 서술하라고 하는데, 일단 지금 보면은 저희가 위에서 한 델타로 중립을 콜옵션 한 계약 단위로 봐줄게요. 한 계약 단위로 보면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0.6368이 되고요. 채권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도 쓸까요? 0.6368 매입이 되고요. 채권 같은 경우에는 0.5596 매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저희가 얘를 통해서 콜옵션 매도를 해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저희가 콜옵션 매수를 복제를 한 상태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델타로 관점에서. 근데 지금 보면은 블랙쇼즈 모형을 보면은 콜옵션은 S 곱하기 ND1 마이너스 XE 마이너스 RF, 이게 지금 B잖아요. 그래서 B 곱하기 ND2로 해석을 해줄 수가 있는데, 위에서 구한 이 0.6368이라는 수량 자체가 QS로 해석을 할 수 있겠고, 이게 정확히 ND1이랑 현재 일치하는 상황이고, QB도 지금 포지션도 보면 매도니까 여기 앞에 음수가 붙었죠. ND2랑 정확히 똑같은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치적으로도 콜옵션 복제 포트폴리오랑 블랙쇼즈 모형이 지금 저희가 만든 복제 포트폴리오랑 일치함을
보일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콜옵션의 로우가 왜 양수냐 보면은 콜옵션을 지금 복제를 하는데 무위험체를 저희가 매도를 했죠. 무위험체를 매도를 했는데 무위험체를 매도했다는 건 지금 채권의 공매 입장에 있다는 거고, 공매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자율이 오르면은 채권 가치가 하락을 하죠. 근데 저희가 공매를 한 상태니까 채권이 하락을 하면은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채권 공매도를 한 포지션, 콜옵션 자체가 채권 공매도를 한 포지션이랑 똑같기 때문에 얼마만큼 ND2의 비율만큼 공매도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RF가 오르면은 이익이 생기니까 로우가 양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이걸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죠. 문제 16번은 문제 15에서 배운 로우를 가지고 옵션 부채권을 평가하는 문제로 응용을 해봤는데, 사실 해석 비율을 계속 곱해주면서 델타랑 로우를 산출을 하는 게 이 문제에선 관건입니다. 일단 물음 1번 한번 구해볼게요. 해석 효과를 반영을 해서 신주이수권 한 단위 실제 델타를 산출을 해버려요. 일단 저희가 지금 일반적인 델타는 델타 콜옵션은 0.45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신주이수권부 워런트의 델타 같은 경우에는 델타 콜옵션에서 해석 비율 M을 곱해줘야 됩니다. 지금 해석 비율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해주면은 발행 규모 다 나와있죠. 주식 몇 주 교환되는지 5분의 4가 돼서 0.8이 돼요. 0.8이 되니까 워런트의 실제 델타는 0.36이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살짝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 구할 때 그냥 이 콜옵션 데이터에서 바로 해석 비율을 곱해도 되냐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정도는 제가 설명을 생각할게요. 해석 비율이 있을 때 그 해석 비율을 고려한 콜옵션의 가치는 일반적인 콜옵션의 가치에서 M을 곱한 해석 비율을 곱한 거랑 가치가 똑같게 산정이 되죠. 여기까지는 경험적으로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콜옵션 프라임을 현물에 대해 기초자산에 대해 미분을 해주면은 M은 상수잖아요. 그래서 M 곱하기 이게 라운드 C, 라운드 S가 성립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결국에 M 곱하기 델타 콜옵션이니까 델타 워런트는 M 곱하기 델타 콜옵션이 되는구나를 해석을 해줄 수가 있어요. 로우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이 분모에 라운드 S가 아니라 라운드 R만 와주면은 다 성립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다 성립이 되는 거니까. 다음에 물음 2번. 시장 이율이 6%로 상승했을 때 일반사채 변화액을 듀레이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보래요. 지금 수정 듀레이션은 어차피 1일터고 힌트도 줬어요. 제가 혹시 모를까봐. 그래서 델타 B라고 해볼게요. 일반사채를. 얘를 구해주면은 마이너스 MD 곱하기 1% 곱하기 초기 가치 B0가 되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1% 초기 가치 구해주면은 액면가가 지금 만원이니까 만원에 9512 곱해주면은 9512거든요. 그래서 얘 구해주면은 마이너스 95.121이 되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3번 넘어가면 해석 효과 논리를 똑같이 물음 1자로 적용을 해서 워런트의 실제 로우를 산출을 하래요. 워런트의 실제 로우는 아까처럼 구해주면 4000 곱하기 0.8이 되니까 32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자율이 6%로 또 상승을 했을 때
로우를 이용해서 신주인수권 한 단위의 가치 변화를 계산해 달래요. 그러면 델타 워런트는 3200 곱하기 1% 곱하기 이게 될 텐데,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주면은 32원이 상승을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물음 4번. 이 물음 2와 3의 결과를 종합해서 이자율이 6%로 상승할 때 그 전체 그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이제 밸류의 변화가 얼마냐를 계산을 하라는데, 쉽죠? 그냥 델타 BW는 델타 B 플러스 델타 워런트니까 얘를 구해주면은 마이너스 63.12원이 그냥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다음에 물음 5번. 듀레이션 효과랑 콜옵션의 로우 효과를 결합해서 그 신주인수권부 사채 가치 하락폭이 이자율이 오를 때 왜 더 적은지를 서술하라 하는데, 당연하죠. 그냥 듀레이션은 일단 수정 듀레이션이죠. 엄밀히 말하면 수정 듀레이션은 일반적으로 이자율에 대해 마이너스의 민감도를 갖고 있죠. 민감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채는 1차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의 민감도만 가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콜옵션의 로우는 플러스의 민감도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옵션부 채권 같은 경우에는 MD의 마이너스 민감도에 더해서 콜옵션의 플러스 민감도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마이너스 손실을 여기서 어느 정도 상쇄를 해주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일반 사채에 비해 옵션부 채권의 경우에는 하락폭이 더 적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궁금해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델타 B 구할 때는 왜 마이너스 MD 곱하기 델타 R 곱하기 B0 이렇게 구하는데 왜 워런트 변화 구할 때는 3000 로 워런트 곱하기 1% 델타 R만 곱해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여기 왜 초기에 워런트를 안 붙여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마이너스 MD가 결과적으로 그 일반 사채를 이자율에 대해 미분을 해준 다음에 얘를 이제 B0로 한번 나눈 거고요. MD 정의 자체가, 로우의 정의 자체는 델타 B가 아니라 라운드 B가 아니라 라운드 워런트를 이자율로 할인한 거고, 여기에 W0분의 1이 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액을 저희가 잡아주려면은 어떤 미분한 어떤 밸류에 그 1차 근사를 해주려면 저희가 어떤 밸류를 이자율로 미분한 거에 대해서 델타 R을 곱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런 함수가 있을 때 변화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 이제 저희가 미분 기울기를 구한 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X축이 델타 R만큼 변했을 때 이 Y축은 델타 V라고 했을 때 얘가 얼만큼 변했느냐를 측정을 근사를 시키고 싶은 거잖아. 근데 얘는 저희가 구한 이 기울기에 델타 R을 곱한 것만큼의 그 근사한 값을 갖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우에다가 바로 델타 R을 곱하면 얘는 가치의 변화를 저희가 바로 잡을 수가 있는데, 얘는
B제로가 한번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B제로를 한 번 더 곱하는 식으로 그 변화액을 1차 근사를 해줘야 되는 차이가 있어요.